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오워크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들이 일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정이 시작되면서 걱정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테고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코인을 매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이 현재 가격에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을 해보고 투자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도 함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본 영상 소개 전에 제가 레이워크 텔레그램 방을 새로 개설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매일 전달드리지 못하는 소식들에 대해서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텔레그램 방은 영상의 댓글 혹은 더보기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재 시간 기준 차트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7,100만원을 기록하고 있고 이더리움은 380만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약 10일간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10일간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단기 조정이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파란색 라인인 10일 이동평균선 라인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차트를 보시면 음봉이었지만 밑꼬리를 만들어주고 마지막에 상승시켜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오늘 현재 기준으로 전날의 밑꼬리를 깨지 않고 저점을 유지한 상태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있었고 저점을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횡보를 해주는 과정에서 볼린저 밴드가 올라가고 이어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같이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앞으로의 추가 상승에 대한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에 자산 운용사들의 자금 유입을 나타낸 도표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1월 1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유입량을 보여주고 있고 ETF로 유입되는 금액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3일을 기준으로 보면 6억 3,120만 달러가 유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1월 11일 비트코인 ETF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 비슷한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GBTC의 유출량은 점점 감소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유입량은 점점 증가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비트코인의 수요는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자료는 비트코인 반감기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비트코인은 24년에 블록당 채굴 보상이 3.125개로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매 반감기마다 비트코인의 가격의 움직임은 올타임 하이를 넘어서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트코인 반감기가 채 2달도 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의 움직임이 이렇게 상승해주지 않을까 모두들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의 3번의 반감기 사이클을 놓고 보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현재는 비트코인 ETF의 호재와 더불어서 과거의 정고점인 8,500만원을 돌파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이 더 긍정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이유는 과거의 비트코인 반감기와는 다르게 현재는 비트코인 ETF가 존재한다라는 점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채굴량은 블록당 6.25개이고 하루에 채굴될 수 있는 양은 약 900개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화요일 기준으로 하루에 비트코인 현물 ETF로 유입된 비트코인의 개수가 무려 13,000개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하루 채굴량의 14배에 가까운 수치이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달 뒤에 있을 반감기 이유는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하루 채굴량보다 유입량이 28배나 증가된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시장의 가격을 형성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비트코인은 공급 쇼크로 인해서 더욱더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스탠다드 차타드의 암호화폐 연구 책임자인 제프 캔드릭이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비트코인의 상승에 대한 중요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프 캔드릭은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해서 미국의 개인 퇴직연금인 401k의 자금이 비트코인 ETF로 유입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캔드릭은 66조에서 132조 정도의 금액이 비트코인으로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는 비트코인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연금 중에 531조 정도가 증시로 투입이 되고 있는데, 아래의 비중을 보면 401k 투자 자산 비중은 미국 주식이 47%를 차지하고 있고 글로벌 주식이 11%, 혼합 주식 채권이 28% 정도를 차지하며 큰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채굴이 93%가 완료된 시점에서 시총이 1300조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미국 연금 자산이 유입이 될 경우 엄청난 상승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5년 전까지는 하단에 암호화폐라는 단어가 한 개가 포함이 되어 있기를 개인적으로는 바라봅니다. 다음으로 가져온 자료는 전 세계 자산 시총 순위를 나타낸 표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10위권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원자재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금은 1위, 실버는 8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라고 불리우고 있고, 현금화나 보관의 편의성 등을 감안하면 몇 년 뒤에는 시총적인 측면에서 금과 경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버의 시총과 비교를 했을 때도 현재 비트코인은 약 30% 정도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버의 가격은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과 비교를 해보면 시총 대비 13배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성장성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적어도 실버를 기준으로 보면 못 먹어도 30% 이상의 상승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비트코인 ETF가 골드 ETF의 시총에 근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차트를 보면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 골드 ETF에 대규모의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에 반해서 현재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 골드 ETF에서 유출된 자금이 4.1조 원에 달하는 큰 규모이고, 이를 해석을 해보면 골드 ETF의 자금 유출이 비트코인 ETF로 흡수가 되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총 수량이 제한이 되어 있고 현재 유통량이 93%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욱더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중국의 참여로 인한 비트코인의 상승입니다. 기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의 주식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중국인들이 금지된 비트코인으로 뛰어들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중국은 21년부터 암호화폐의 거래와 채굴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중국의 증시가 지속적으로 폭락을 하자 분노한 중국인들이 암호화폐를 불법으로 암시장을 통해서 매수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의 지수를 보면 21년 대비 현재 기준 약 30% 정도가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온갖 부양책을 쏟아 부어도 지속적으로 증시는 하락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도 디폴트 사태를 겪고 있다는 점 또한 비트코인의 수요를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 최대 펀드 기업 중 하나인 하베스코 홍콩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홍콩 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신청서가 정식으로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작년 12월에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인 SFC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포함한 가상자산 현물 ETF의 신청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1분기 내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될 것이다 라고 밝혔고 2분기 내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중국 시장의 자본들이 비트코인 ETF로 유입될 수 있는 경로가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미국에 이어서 홍콩에서도 ETF가 출시가 된다면 과거 금융의 중심지였던 홍콩이 자본의 대규모 유입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다양한 호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적어도 비트코인 반감기까지는 쭉 홀딩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오늘 소개해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장기간 홀딩할 수 있는 내성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일부 하락한다라고 해서 코인을 매도하지 마시고 큰 숲을 바라보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훗날 큰 수익으로 웃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